중부지방을 덮친 폭우로 서울 시내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국에는 비가 100mm만 내려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도시가 없다. 기후 전문가, 환경공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질 때마다 서울에, 그것도 매번 같은 곳에서 물난리가 나는 이유는 포장도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은 원래 땅에 흡수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땅을 덮어버리면 땅이 물을 흡수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대부분의 물이 하수구로 흘러가 버리죠. 이렇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의 넓이를 불투수 면적이라고 합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땅의 5분의 1 이상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고, 당연하게도 불투수 면적은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도시에 더욱 넓게 형성돼 있습니다. 조사 당시 서울의 불투수 면적률은 무려 54%, 서울 땅 절반 이상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었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비가 오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또 스며들지 못하면 하수관으로 빨리 도달하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하수관에 이제 모이면서 통수능에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 2013년에 실행된 불투수 면적 조사.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좀 나아졌을까요? 아쉽게도 이에 대한 후속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단순한 데이터를 통해 아주 대략적으로나마 변화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됐던 2013년 당시 대한민국 도로의 포장률은 약 8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이 포장률이 무려 9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젠 한국의 거의 모든 도로가 아스팔트든 블록이든 무엇인가에 덮여있는 상태인 거죠. 물론 그 사이 물을 땅으로 통과시키는 투수 포장 기술이 개발되었고 국내 도로에도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투수 포장보다는 불투수 포장이 일반적인 도로 포장 방법이고, 국도를 제외한 일반 도로는 각 지자체가 관할하기 때문에 적용 현황을 파악하기도 어렵죠. 조금씩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에서는 서울이 불투수 면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불투수 면적의 기인에 발생한 물난리는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여러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불투수 면적률이 증가할수록 수질 오염도는 급상승합니다. 실험을 통해 대장균 포화도, 수온, 탁도, 산성도 등의 수치가 모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불투수 면적률이 높을수록 수생생물 개체수는 줄어듭니다. 어류뿐만 아니라 적응력이 높은 곤충류의 개체수까지 줄어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끔찍한 물난리를 일으키는 불투수 포장을 당장 갈아엎지 않고 뭐하냐 라는 의문이 듭니다만, 불투수 포장이 물난리의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끊이지 않는 도심 속 홍수는 도시 전체의 배수 시스템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의 깊은 땅 속에는 거대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하수관들의 설계 빈도 기준은 10년에서 30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0년 혹은 30년을 단위로 잡고 그 사이에 최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하수관을 설계했다는 뜻이죠. 하지만 30년 단위로 설계된 하수관이 80년 만에 기록적인 강수량을 버티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럼 애초에 단위를 높게 설정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설계 오류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 30년짜리 하수관을 설치하는 데에도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설령 예산을 올려 하수관 규모를 늘려도 비용 대비 효과가 증가하는 데엔 한계가 있죠. 하천의 제방이든 해안가의 방파제든 그런 것들이 파도가 높은 상태를 다 고려하면서 설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제방이 높아야 되고, 또 방파제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서울시 같이 이렇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 기준을 상향하고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투입되는 예산도 그렇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결국 도시 배수는 비용과 기능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물난리가 나는 걸 지켜만 볼 수도 없습니다. 대책은 없는 걸까요? 투수성 보도 블럭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 수 있게 빗물 저류지 같은 우수 저류 시설을 이제 설치하거나, 상대적으로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빗물의 양을 어느 정도 저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나 개발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폭우 때도 다다음 폭우 때도 도시 배수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겁니다.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용을 절약하면서도 효율을 내고 비용이 들더라도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는 현명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